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압니까? 일개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구 지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거래처를 조율해? 당신 없어도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 상무는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한지원은 그 무자비한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미래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구 상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지원 씨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애원 한번 하지 않고 뒤돌아서 회사를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기가 막힌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한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지독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의 여름, 태성유통의 물류창고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화물 트럭과 지게차의 소음 속에서 한지원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낼 새도 없이 연신 서류를 확인하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물류의 흐름부터 자재 조달, 그리고 까다로운 해외 통관 절차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함을 달지는 못했지만 한지원은 태성유통의 뼈대를 세우고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구자명 상무의 눈에는 그 모든 헌신이 그저 당연하고 하찮은 일로만 보였습니다. 사장의 친인척이라는 배경 하나로 내려온 구 상무는 현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본사 집무실에 앉아 오직 모니터에 찍히는 수치상의 지출 내역만 보고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외쳐댔습니다. 현장의 효율성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한지원이라는 조율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 상무는 회의 소집 전부터 이미 한지원의 포지션을 없애거나 값싼 신입으로 대체할 계산을 끝내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물류 조달이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라고 팀장 자리까지 주면서 고액 연봉을 줍니까? 시스템만 받아두고 아래 애들 시키면 그만인 것을요. 구 상무는 사장 앞에서도 한지원의 가치를 철저하게 폄하했습니다. 현장 사정을 아는 임원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구 상무의 독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원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부당한 압박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결코 겉으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녀는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상무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찮게 여기던 한지원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태성유통의 숨통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무기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자명 상무의 아나무인경 무시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갔습니다. 그는 현장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정기회의 자리에서도 한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그녀가 제출한 완벽한 기획안을 쳐다보지도 않고 반려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대신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 상무의 폭정이 회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떠난 이후의 판을 철저하게 계산해 나갔습니다. 구 상무는 그저 한지원이 권력 앞에 기가 죽어 묵묵히 버티고 있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지원이 조용히 준비한 첫 번째 패는 태성유통의 핵심 자산이자 전산망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물류 핵심 연락망이었습니다. 수년간 발로 뛰며 다져온 국내외 공급망 담당자들의 직통 번호와 그들의 까다로운 성향, 돌발 상황 대응법은 오직 한지원의 머릿속과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이 유통망을 철저히 차단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우량 거래처들과 퇴사 즉시 효력이 발생할 단독 계약의 기반을 물밑에서 세팅해 두었습니다. 구 상무가 비용을 아낀다며 기존 물류 파트너들을 압박하는 사이 한지원은 그 틈을 타 거래처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패는 구 상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를 법적 무기였습니다. 한지원은 구 상무가 부임한 이후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그리고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부당한 연장 근로와 임금 체불 증거들을 1분 1초 단위로 기록해 모아두었습니다.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캡처, 그리고 지시 서류들은 이미 3세트나 복사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는 퇴사 당일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맞춰둔 세법인 빛나 인터내셔널의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구 상무는 한지원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한지원은 이미 태성유통이라는 배에서 내릴 완벽한 구명정의 조타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태성유통의 본사복도 한가운데서 모두의 귀를 의심케 하는 거대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결제 서류를 들고 가던 직원들이 얼어붙었고 탕비실에서 나오던 대리 한 명은 숨을 죽인 채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구자명 상무였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이 지켜보는 회의실 한가운데서 한지원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두꺼운 자재 발주 서류 뭉치를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지저분하게 흩날리며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해졌고 오직 구 상무의 거친 숨소리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능력 없으면 당장 나가요. 여기가 무슨 당신 놀이터인 줄 압니까? 일개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구 지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거래처를 조율해? 당신 없어도 이 회사 눈 하나 깜짝 안 해. 구 상무는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한지원은 그 무자비한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발밑에 떨어진 서류들을 차분하게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구 상무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먼 미래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에 오히려 구 상무가 순간적으로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한지원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사직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긴 한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 상무는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한지원의 입가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돌아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개인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움직임은
막힘이 없고 철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슬픔과 당혹감에 젖어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한지원은 이미 가슴속에 품은 3가지 칼날을 완전히 뽑아들 준비를 끝마치고 태성유통의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태성유통의 무거운 정문을 나선 한지원은 숨막히던 에어컨 바람 대신 찌는 듯한 한여름의 옥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구자명 상무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한지원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미리 예약해 두었던 법률사무소와 고용노동청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수집해둔 증거 자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구 상무가 지시했던 부당한 연장근로 명령서, 현장 직원들에게 가해진 상습적인 폭언 기록, 그리고 교묘하게 누락시켰던 임금체불 내역들이 수십 장의 서류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구자명 상무와 태성유통을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식 신고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태성유통이 마주해야 할 금융상의 리스크와 과징금은 구 상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의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노동청을 나온 직후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행정 절차를 밟아 자신의 새 법인인 빛나 인터내셔널의 출범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 직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내린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마비될 태성유통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그 시장을 통째로 흡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산해 온 전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한지원은 자신이 오랫동안 다져온 핵심 우량 거래처의 대표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의 이름을 떼고 오직 한지원이라는 사람의 신뢰 하나만 보고 움직이던 대형 유통사들이 그녀의 독립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구 상무의 막무가내식 비용 절감과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에 이미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실무를 총괄하던 한 팀장이 새 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에 흔쾌히 손을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지원이 태성유통을 떠나고 맞이한 첫 번째 월요일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자명 상무는 본사 집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자신이 마침내 눈에 가시 갔던 고액 연봉의 팀장을 내쫓았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 팀의 막내 직원과 단기 계약직 사원을 불러 한지원의 업무를 강제로 분담시켰습니다. 컴퓨터 전원만 켜고 매뉴얼대로만 클릭하면 끝나는 단순 유통 업무이니 신입사원 2명이면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것이라 장담했던 것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인수인계 파일의 겉표지를 넘겨보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던 구상무의 안일한 생각은 기온이 최고조에 달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유통자재의 세관 통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수십 톤의 원자재가 통관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다급한 연락이 접수되었지만 서류를 넘겨받은 신입 직원은 어느 기관의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산망 어디에도 담당자의 직통번호나 예외 조항 대응 지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지원이 수년간 밤낮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조율하며 쌓아 올린 개인적인 신뢰와 실시간 연락망이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직원이 한지원의 바탕화면에 있던 연락망을 펼쳐 대표 번호로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원칙대로 보류 절차를 밟겠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구상무는 현장으로 들이닥쳐 직원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겨우 통관 서류 한 장 처리하지 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느냐며 핏대를 세웠지만 정작 본인 역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반나절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류지체 상금이 물어내야 할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던 태성유통의 물류 시스템이 사실은 한지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핵심 조율자 한 사람의 머릿속 노하우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구 상무를 비롯한 회사의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통관 마비 사태가 터진 지 불과 사흘 만에 태성유통의 핵심 물류 라인 전역에서 두 번째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자명 상무는 지체상금 수천만 원이 청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하여 원자재 조달 담당자들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한지원이 수년간 홀로 축적해온 돌발 상황 대응력과 해외 바이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무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매뉴얼 책자를 쥐고 밤새도록 컴퓨터 모니터를 노이로제에 걸린 듯 뒤적였지만 정작 중요한 해외 물류 공급망의 실시간 변동 내역은 한지원의 개인 노트북과 함께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대형 물류 사고가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와야 할 핵심 제조 부품 1만 2천 개가 중간 환적 항구에서 선적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태성유통의 그 누구도 이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지원은 시차를 넘나들며 해외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로 직접 소통하여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구 상무의 지시로 임시 배치된 직원들은 공식 대표 번호로 자동응답 음성만 붙잡고 있었고 그 사이 일주일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대기업들과 맺었던 원자재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최악의 계약 위반 사태가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류가 태성유통의 팩스 기기를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 상무는 다급해진 마음에 전용 지게차 대수를 늘리고 창고 직원들을 야간까지 강제로 쥐어짜며 땜질식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의 머리에 해당하는 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비된 상태에서 꼬리에 불과한 현장 인력만 들볶는 행위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장실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고 구 상무는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한지원이라는 존재의 공백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 앞에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이 걷잡을 수 없는 오배송과 계약 위반 사태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한지원이 새로 설립한 빛나 인터내셔널의 사무실은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도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로 오가는 대화들은 한결같이 명쾌하고 따뜻했습니다. 한지원은 회사를 창업하며 가장 먼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완벽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였고 둘째는 현장 실무자를 결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전 직장에서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작업 매뉴얼을 전 직원과 체계적으로 공유하며 회사의 기초 체력을 무섭게 다져나갔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으로 업계 전반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유통에서 구자명 상무의 독단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잦은 물류 지연에 지쳐있던 우량 거래처들이 한지원의 완벽한 일 처리를 믿고 하나둘 빛나 인터내셔널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한지원은 거래처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철저하게 준비된 데이터와 실시간 물류 추적 시스템을 보여주며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목격한 대형 유통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대표와 일하면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었군요. 계약 조건은 전적으로 한 대표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랜 우량 거래처의 회장이 건넨 그 한마디는 시장의 판도가 이미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의 청구 정확도와 정시 배송률은 단 석 달 만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직원들의 자부심 또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지원은 이 놀라운 성과 앞에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감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세운 올바른 시스템과 태도가 당연한 결과로 돌아온 것뿐이라며 덤덤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전 직장이 자신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경제적 리스크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녀는 이미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이 업계의 모든 우량 물량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해 나가는 동안 태성유통의 구자명 상무는 마침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두 번째 치명적인 폐해 실체를 뼈아프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책임지던 최대 우량 거래처의 구매 본부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태성유통의 사장실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했던 것입니다. 경악한 구 상무는 그 길로 거래처를 찾아가 담당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단가를 원하는 만큼 맞추겠다며 비굴하게 손을 비벼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구 상무님, 우리가 단가 몇 푼 때문에 이 대형 계약을 깨는 줄 아십니까? 지난 2달 동안 당신들이 낸 5배송 사고와 통관 지연 때문에 우리 라인이 멈춘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봤어요? 그동안 한지원 팀장이 있을 때는 이런 잡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수문장을 지발로 차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까? 거래처 본부장의 일침에 구 상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일개 팀장 한지원의 진짜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산망의 숫자나 성과 지표에는 결코 잡히지 않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신뢰와 보이지 않는 조율 능력이 사실은 태성유통을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대들보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는 이미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핵심 거래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단 일주일 만에 태성유통의 월 매출 30%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구 상무는 텅 빈 창고와 산더미처럼 쌓인 손해배상 청구서를 바라보며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복기해 보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서류를 던졌던 그날 한지원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기이한 고요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구상무의 안색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에도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던 어느 날 아침 태성유통의 사옥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석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험악한 표정의 사내들이
무리지어 내리더니 안내문도 무시한 채 곧바로 구자명 상무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파견된 특별근로감독관들과 법원 소속의 집행관들이었습니다. 한지원이 퇴사 당일 접수했던 세 번째 치명적인 폐, 즉 지난 6개월간 초단위로 축적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그리고 조직적인 임금 체불 증거들이 마침내 거대한 법적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태성유통의 심장부를 정조준한 순간이었습니다. 구 상무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감독관들의 등장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어디서 행패냐며 허세를 부렸지만 감독관이 내민 법원의 정식 영장과 두꺼운 증거 서류철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사지가 떨릴 뿐이었습니다. 한지원이 남겨둔 녹취록과 메신저 캡처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여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무리한 야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분과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상습 폭언에 따른 형사 고소건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태성유통이 감당해야 할 법적 벌금은 무려 수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소식이 언론과 업계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회사의 마지막 자금줄마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태성유통의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강등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구 상무는 사장실로 불려가 따기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허둥지둥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법적 처벌과 금융권의 압박은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산사태처럼 태성유통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무섭게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옥 압수수색과 자금줄 차단이라는 전대미문이 파국을 맞이한 구자명 상무는 삼복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오한이 든 채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다급하게 번호를 누른 상대는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류 뭉치를 던지며 쫓아냈던 한지원 팀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내내 구 상무는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윽고 수화기 너머로 한지원에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 상무는 상대가 전화를 끊을까 두려워 평소의 거만한 위세는 흔적도 없이 지운 채 비굴하게 목소리를 낮추어가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장, 아니 한 대표님, 나 태성유통의 구자명입니다. 내가 그때는 현장 사정을 잘 몰라서 잠시 눈이 뒤집혔던 거요. 진짜 능력 있는 인재를 몰라보고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시오.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 준다면 원하는 대로 연봉을 대폭 올려주고 총괄 본부장 직책과 경영 정권까지 확실하게 보장하겠소. 제발 부탁이니 회사 좀 살려주시오. 비참하게 읍소하는 구 상무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가득 채웠지만 한지원은 창밖의 푸른 여름 하늘을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쾌감도 분노도 아닌 그저 씁쓸한 미소만이 잔잔하게 맴돌았습니다. 지원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낮고 명확한 어조로 구 상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상무님, 저는 처음부터 전 직장에 복수하기 위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실무자의 가치와 존엄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곳에서 제 일을 조용히 펼치고 싶었을 뿐이지요. 수많은 직원의 피땀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남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은 조직은 그 대가를 돈이나 직책이 아니라 법과 시장의 냉혹한 심판으로 치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한지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고 구상무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끊김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상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원이 당당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그 순간 태성유통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은 완전히 잘려나갔으며 구상무가 저지른 아나무인격 폭정의 대가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멸의 직격탄이 되어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단호한 거절 전화가 끊어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태성유통의 사옥에는 마침내 파멸의 종착역을 알리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정식 고발 조치와 법원의 채권 압류 집행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회사의 모든 금융계좌는 단 한 푼도 출금할 수 없도록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대형 제조 대기업들이 청구한 수억 원대의 물류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성유통이 완벽하게 패소했다는 판결문이 송달되자 시장의 마지막 신뢰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한때 물류업계를 호령하던 견고한 기업이 실무총괄자 한 사람을 함부로 내쫓은 대가로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윽고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이 태성유통의 사옥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의 최종 명령서가 들려 있었고 사방에 붉은색 압류 딱지가 상흔처럼 어지럽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본체부터 집무실의 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사장실의 금고에 이르기까지 빨간 딱지가 붙을 때마다 회사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모품처럼 부리던 직원들은 이미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짐을 싸서 떠난 지 오래였고 텅 빈 로비에는 오직 구자명 상무만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두 굽소리가 고요한 로비를 울리며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한지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주저앉아 있는 구상무의 발치 앞에 서서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빛나 인터내셔널이 태성유통의 모든 우량 채권을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이제는 한지원이 전 직장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된 채권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구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한지원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읍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유통은 그렇게 최종 부도 처리되며 시장에서 영원히 매장당했습니다. 지독했던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한가운데 빛나 인터내셔널의 대표 집무실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잔잔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책상 위에 놓인 태성유통의 최종 파산 절차 종결 서류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전 직장의 몰락을 완전히 매듭짓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요란한 승리감도 뒤늦은 허탈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고요함과 평온함만이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옥 복도를 지나 현장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 채용된 후배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국내외 물류 데이터를 검토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실시간 통관 시스템 덕분에 바이어들의 만족도가 작년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피로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막내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와 자랑스럽게 보고하자 한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거나 외롭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혼자 버티며 배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퇴근길 사옥 정문을 나서는 한지원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매미 소리가 찢어지게 울리던 그의 여름, 능력 없으면 나가라며 서류를 던지던 구자명 상무의 폭언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참혹했던 모욕은 비록 아픈 상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시련과 마주하기도 하고 믿었던 조직으로부터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비참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불의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한지원 대표처럼 차분하게 자신만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법적, 경제적 패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무자의 피땀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경영자는 결국 자신이 판 덫에 걸려 시장과 법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연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조직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무서운 지표라는 묵직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의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